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이혼을 한다면 고민해야 할 것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무거운 주제로 또 방송을 하는데요. 요즘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시는 아내분들 중에 협의 이혼을 결정하셨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결정 잘하셨다고 축하를 하기도 하고 이혼할 준비가 된 것인지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는 등 아내분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물론 저와 상담을 하신 아내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내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완벽하게 되어 있거나 남편의 갱생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남편으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자신감 있고 멋진 여자에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치닫고 자신의 빛깔, 색깔을 잃은 전혀 다른 여자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저는 이혼을 응원해 드립니다. 문제는 어떤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실익을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겠다 혹은 상간녀에게 미쳐있는 남편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준비된 이혼, 내가 주체가 되는 이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도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상간녀와 정리되진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가 끝나지 않아서 자포자기로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종국에는 끝나게 될 얇은 정당화되지 않은 불륜의 관계이지만 그 둘 사이가 떨어지지 않아서 야 너네 둘이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혼 후에 둘이 끝나지 않고 만나고 있는 정황이나 소문 등을 듣게 되면은 극강의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하고 나면 둘 사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열심히 살아온 내가 이혼녀가 되어 있는 사실 현재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억울함, 진짜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둘이 계속 붙어먹고 룰루랄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면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가지고 아내분이 이혼 후에 행복해지는 시간까지 더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지. 남편을 혈육이 아닌 타인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면 찌질하고 불쌍한 새끼, 사악한 놈, 이 정도의 생각은 들지만 내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조차도 아까워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덜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캔디 또한 아직까지도 미친 새끼 바람나서 멀쩡한 가족들 헤어져서 살게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아내분들과 상담하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분노 솔직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분노는 아주 가끔 전 남편의 외도와 한 행동들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잠깐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감정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혼을 성급히 결정하신 아내분들의 경우 말 그대로 분노가 디글디글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독립이 되었는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정서적인 독립도 가능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내 집 한 채 있어야 됩니다. 전세라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내 집 명의가 있는 게 더 좋겠죠. 내 명의의 집 한 채가 어떨 때는요, 남편보다 훨씬 더 든든합니다. 주거적인 안정이 된 상태여야지 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월 수입은 애들하고 같이 산다면요, 최소 300~400은 버셔야 됩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직면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제적 독립 이 정도 상태 안 됐으면 기다리세요. 이 정도 될 때까지 이혼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경제를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늘 공부하고 스펙을 늘리라는 이유가 현재 월급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자기개발과 공부 등 스펙이 좋아지면 수입은 더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신 스스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는지.
이혼은 불행하고 인생을 망친 거고 실패한 거고 부모님께도 죄짓는 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혼 후에 아내분들을 대하는 상대방들도 그렇게 아내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원래 혼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고 이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든 당당하게 이혼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할 곳이면 말합니다. 요즘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당당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혼에 대해서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5번째, 남편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이혼하고 나서 드는 후회는 나는 과연 내 남편에게 좋은 배우자였나? 외도한 배우자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은 했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외도 상황을 제외한 둘 사이의 대화 방식, 생활 방식, 상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바꾸려는 노력은 다 해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외도 상황이나 똑같은 아픔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이혼 후에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정서적인 독립은 되었는지. 이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을 하다가 외로움과 친해지고 외로움을 즐기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된 경우에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심한 성격이면 이혼 후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하게 되고 오롯이 내 몫이 되어서 외로움에 휩싸여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함께 사는 것과 이혼해서 사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는지.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장단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장단점, 자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이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럼에도 이혼이 맞다라고 계산적으로 판단이 선다면 이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번째, 주체적으로 선택한 이혼인지. 축출 이혼 이야기 많이 하죠. 바람도 남편이 피고 이혼 소장도 보내는 인간 말종 같은 남편분들 있습니다. 전 남편처럼요.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닥달하거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남편들에 의해서 아내분들은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당한 이혼일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이혼이 답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하셔야 합니다. 9번째,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하는 이혼인지, 고통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이혼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이혼 후에도 아내분들이 더더더 행복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9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고민들 없이 이혼 서류를 접수해 놓은 아내분들은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이혼 접수한 걸 취소를 하시거나 섣부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준비된 이혼, 행복한 이혼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sweet mind detox. 아, 맞다. 이 방송이 수요일날 나가게 될 건데요.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 다음 방송일에 또 만나요. 안녕.